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쟁이 투자 클럽 곰피비입니다. 지금 3회차째 체험방 그리고 유료방 분들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체험방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순서가 있어요. 방송 순서가 대략적으로 당일 매매 종목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일 보유 종목 점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심 종목 점검합니다. 이전에 시장 점검 먼저 하고요. 요 순서대로 저희가 보통 그 주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많으면은 월화 목금 이렇게 하던가 월화수금 하던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3회차 담쟁이 투자 클럽 체험방 분들은 아마도 다음 주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체험방 아니 유료방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체험방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수익을 많이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으로 시장을 보네, 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또는 나랑 뭔가 다르지? 어떤 점이 나랑 뭔가 다르지? 혹시나 배울 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 천천히 점검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본인의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뒤돌아보셨으면 한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볼까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좀 불안하네요. 시장이 좀 불안해서 자칫하면은 구간을 하단으로 이끌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위평이나 3위평을 조금 더 빳빳하게 끌고 가야지만 시장 구간이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하단이 한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테크니컬적인 측면을 보면은,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고 빠진 만큼 더 빠진다. 수평의 원칙, 그죠? 대칭의 원칙이에요. 자, 보시죠. 올라간 만큼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올라간 만큼 올라갔죠? 심지어 더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장의 조정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자, 너무 빳빳하게 서 있다가 오늘 이렇게 십자도지로 움직였죠. 그러면은 일자별로 봤을 때 오늘 한 2%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요. 방향성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율적인 부분이나 원자재의 랠리나 아니면은 선진국 경기의 활성화나 아니면 연초 효과 랠리나 아니면 문정부 들어서의 이기 상태에서의 코스닥 지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 생각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스닥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요. 당장에 지금 기금이 돈을 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활성화 방향성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지, 사실상 기금이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투 쪽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 기금과 금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예전에 이 활성화 대책이 나왔을 때는 750선, 775선, 700선이었는데 지금은 879선이에요. 오늘 좀 빠져서요. 그럼 주가가 30%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을 겁니다.
저라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서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는 기금이 전체적인 증시와 그리고 전체적인 구간의 흐름을 만든다고 치면은 반드시 어떤 일정 구간 안에서는 조정이 한번 있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적인 측면 안에서도 주가를 크게 올리고 빠지고 이런 수평과 대칭 기준 안에서도 일단 고점 신호가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분봉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분봉상으로도 사실상 돌파해야 되는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겁니다. 다만 분봉상으로도 수평을 좀 돌았기 때문에 2일차, 즉 월요일 장에서는 구간이 오전장 안에서는 이렇게 좀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올라간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5장 들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주가를 한 번은 좀 밀어내야지, 즉 공포감을 한번 주어야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하락장에 대처하는 투자법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든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상승장일 수도 있고요. 자, 이 구간들이 하락장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구간들이 상승장일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2017년 후반기 이후에 코스닥은 상승장이었죠. 그죠? 코스닥은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승장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락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 상승만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맨날 올라갈 것 같더니만 최근에 뭐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난리 났죠. 그런 거랑 똑같이 모든 시장에서는 등락이 있습니다. 그죠? 등락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락장을 대응해야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하락장에 대한 신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상 신호는 항상 언제나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요때도 보시면요. 잘 가다가 일봉이 둥그러지기 시작했죠. 일봉이 둥그러지면서 그렇죠. 차트선 안에서 일봉상 기준이 이 단기평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리를 맞으면서 내려갔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양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둥글게 가기 시작하고 머리가 둥글게 가기 시작하면은 하락장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락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일자가 얼마나 길지 또는 얼마나 짧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준비한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급등락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하락 구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곰피비 그러면은 네가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승장이 도로 시작하면 어떻게? 상승장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나옵니다. 어떤 구간 일정 구간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돌리는 분봉 구간이 나온다든지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느끼기 전에 차트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제 차트를 보시면 특이한 점이 뭔가요?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르죠? 저는 일단 분봉과 이평 말고는 또는 거래량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분봉과 이평과 거래량만 보고 어떻게 매매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막 선행 지표부터 해서 후행 지표까지 여러 기술적인 지표 많이 쓰시죠? 뭐 볼린저 밴드도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엔벨러프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의 측면보다는
이 분봉의 흐름이나 일봉의 흐름 또는 주봉의 흐름 구간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주가를 움직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구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기술적 지표는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페이크도 많고요. 즉 속임수가 많아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그 모든 신호들이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지표 안에서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전체 구간 안에서의 구간과 흐름과 그리고 복합적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선택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1기분들, 2기분들까지 제가 몸소 보여드렸어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물론 종목은 언제나 올라가고 언제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서는 너무너무 주가가 잘 올라가고요. 잠시만요. 지금 어떤 분이 물어봐가지고요. 결국 너무너무 주가가 잘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항상 좀 시기에 따른 차이다 또는 시기에 따른 차이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시기 자체보다는 종목에 대한 대응 부분이랑 종목에 대한 대응 부분 말고도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주식 한번 볼게요. 오늘 저희가 매매했었던 종목, 그리고 오늘 뭐 지금 후반기 정도 되면은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카페를 시작했었던 거는 세력을 공부하면서 이 세력이 과연 주식을 왜 이렇게 움직이지? 또는 내가 도대체 맨날 이 투자를 하면서 당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잘못해서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 어떤 세력이 장난질을 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상당히 많이 속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 뭐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라면은 그 세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오늘 매매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매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도가 참 많았죠. 매도가 참 많았어요. 오늘 뭐 제 PCL 매매했고요. PCL 저희가 뭐 계속 타이밍 잡아가지고 14,000원 기준 안에서 뭐 들어오면 산다 해가지고 저희가 대략 요쯤 매도해가지고 오늘 대략 요쯤 매도했어요. 저희 뭐 기준 보시면요, 얼마에 매도했는지 나오거든요. 자 15,400원 구간에서 매도 잡았죠. 뭐 현재 있는 가격이랑 비슷한데요. 자, 매도를 왜 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라면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꺾이기 시작을 하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더군다나 이 종목이 하단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22평을 앞두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주가가 올라가려는 흐름들이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오전부터 뚫고 돌파하고 뚫고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전 기준 안에 봤을 때는 이렇게 구간이 둥그러지기 시작을 했죠. 보시죠. 분봉상 둥그러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서 뭘 했죠? 구간도 이상하고 둥그러지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매도 구간을 잡게 됐고요. 자, 리딩 부분들 그때 당시의 리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시 잠시만요.
지금 3기 체험방 분들도 잘 들리시죠? 들리시면 한번 신호 한번 주시고요. 뭐 어떤 분이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오늘 글이 많아가지고 한참 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도가 많아가지고 좀 한참 걸리고 있고요. 자, 예. 자, 요렇게 일단 일단 PCL이 제가 오전까지 20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매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강한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고점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파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고점에 있는 이 신호를 페이크로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단만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고 제가 매도를 했었던 거고요. 물론 이 종목이 내일자로 봤을 때 돌파하고 지지하는 구간들 보여주면은 월요일날 다시 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는 제가 막 한 10번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지금 자세한 종목 베이스는 제가 이 종목을 관심주로 뒀을 때 3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매도한 거는 또 테라젠 이텍스 매도를 했고요.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죠? 내려왔을 때쯤에서 매수를 했고요. 요 매수권이 요쯤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게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간을 크게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는 요거 넘어가는 거예요. 신고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구간이 옆으로 흐르고 나서 제가 시나리오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단을 만들고 다시 한번 재하단을 만들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시나리오를 변경해서 제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좋은데 사실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수평을 돌았었던 구간 위치가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하게 올라온 시점에서 횡보를 하는 기간 안에서 개인들이 많이 탔겠죠. 또 바이오도 좋고 뭐 이런 관련주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도 많이 탔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물량을 다지고 가려면은 한 방에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구간이 계속적으로 길어지니 개인도 많이 타고 시장도 많이 나쁘다면은 하방을 한번 밀었다가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구간이 플랫하게 가는 구간 안에서 바이오 제약주가 꺾이는 위치 안에서는 내가 절대 유리할 수가 없다. 어떤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유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구간 약 보합선보다 조금 빠지는 선 한 14,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죠. 14,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저희가 수익률이 한 18% 정도 났나요? 잠시만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몇 프로 났더라? 제가 매매 내역이 저기 있어서요. 오늘 오늘 이거를 볼게요. 대략적으로 뭐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대략 뭐 16%, 17% 정도 난 것 같네요. 현재 16%, 17% 정도 수익을 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구간에서 기다리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차트 구간은 대칭 항상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올라간 만큼 빠지기도 하고요. 빠진 만큼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칭 기준 안에서 보통 구간 타이밍을 잡고요. 그리고 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잡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평을 벗어난 구간도 맞긴 한데요. 이렇게 구간에 비대칭적인 하단 구간을 보통 잡거든요.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간을 제가 1, 2바닥이라고 합니다. 자, 1, 2바닥을 잡고 재바닥 구간에서 상승 턴을 하려면은 바로 가도 좋지만 이 구간을 한번 더 내려와서 대칭으로 내려와서 가격 매수 구간으로는 11,000원 구간까지 제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자, 11,000원 구간까지 한번 오는지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매매 포인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구간이 참 좋아가지고 저희가 언제 매수했냐면요. 저희가 한 요쯤부터 매수했습니다. 요쯤부터 매수를 했고요. 요쯤부터 매수를 해서 생각보다 구간이 많이 밀려가지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밀리는데요. 많이 밀려도 상관없어요. 하단 구간도 버티고 있고요. 관련주도 좋기 때문에 방향성 잡으면 금방 올라갈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잘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은 구간, 좋은 방향성으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전일자죠. 전일자 구간이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간을 가야 할 자리 안에서 자, 이 구간 도지 특히나 앞 구간을 찔러주는 도지 안에서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시가는 좋았는데 종가 기준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생각한 게 이때 오전에 시가나 저가나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구간을 치지 못하면은 너무나 오래 쉬겠다.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오래 쉬는 기준 안에서 하단을 잘 잡다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간이요. 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본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요 기준 안에서 본절매 기준 안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본절매 기준 안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자, 녹십자 셀 말씀드릴게요. 녹십자 셀은 처음에 접근했었던 가격 기준가가 요쯤이었어요. 당시에는 11월 달 고가 안에서 자, 흔드는 위치 처음에는 돌파하고 구간을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구간 위치라서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11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때 또 한 번의 바이오 제약주의 그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 안에서 쭉 조정을 했고요. 저희가 조정 구간 안에서 1차 매수를 조정 구간 직전 1차 매수를 했고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 안에서 저희가 2차 매수를 60평 기준 안에서 했습니다. 자, 60평 기준 안에서 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구간을 왔지만 이 구간을 자 보시면요. 이렇게 구간이 내려왔지만 좌측단 구간을 잘 깨지 않죠. 좌측단 구간을 잘 깨지 않기 때문에 구간의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상승 턴까지 갔을 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 넘어서면은 윗구간에서 더 팔아서 수익 많이 챙길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준가 안에서는요. 오늘은 크게 뻗었어야 되는 위치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쌍봉 위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쌍봉 위치가 사실상 구간이 높고 오전 안에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구간 안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 매도를 했고요.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여기 대비해서는 몇 프로 나왔죠? 한 20% 나왔나요? 20% 나왔나요? 20%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9%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준가 뭐 대비해가지고 그 정도 좀 오른 상황에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재바닥을 잡으면은 재차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고점을 넘어가는 최종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목 창구에 넣어놓고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홈캐스트도 지금 60편 기준이 상당히 많이 강했어요. 60편 기준이 상당히 많이 강하다가 어느 구간 안에서 내려오고 다시 한번 구간이 이렇게 돌파했을 때, 저희가 돌파하기 직전에 요때 매수했죠. 요때 기억나시나요? 요때 매수했습니다. 요때쯤 매수해가지고요.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고 다 방향성이 내려왔다가, 자 여기도 보시면요, 하단을 잘 지켜주죠. 좌측단보다 우측단이 높으면서 1바닥, 2바닥의 구간을 제대로 잡아주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왜 팔았을까요? 팔았었던 이유는 사실 뭐 다 비슷해요. 바이오 제약주 뭐 전체적인 시장이 꺾이는 기준 안에서 역시나 돌파를 오전 일찍 했어야지, 뭐 사실상 돌파 후 지지 구간 나오고 그 다음 재돌파가 나올 텐데 돌파 자체가 되지 않고 계속 밀렸거든요. 분봉상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계속 밀렸죠. 피보선도 위쪽에 있었고요. 계속 밀렸습니다. 따라서 이 밀리는 기준 안에서 저희가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잡았고요. 홈캐스트는 시간이 조금 길긴 했지만 뭐 할 수 없이 본절매 치고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은 뭐 팔고 다시 하단 구간 잡혔을 때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돌파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사던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간 스윙을 했지만 매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몇 개 매매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매도했습니다. 자, 모다라는 종목을 저희가 엊그제 매매했거든요. 엊그제 어디서 매매했냐면요, 자, 엊그제 저희가 이렇게 하단폭 여기서 매매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했었던 이유가, 자, 이것도 보시면요, 수평기간 잡고 위 구간 또 아래로 구간 이렇게 대칭이 있는 위치에서 이 당시에 피봇선이 요쯤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피봇선이 아마 요쯤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요쯤에. 그래서 저희가 매수 여기다 잡았고요. 대칭의 피봇선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다 잡았고요. 하단을 잡는 것을 보고 사실 전일자의 이 시가 구간을 보면은 27% 띄우고 주가를 밀어내렸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거래량 기준, 이렇게 거래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앞선 구간에 있는 거래량 대비해서, 자, 모든 구간 위치 안에 영향을 주는 이 음봉 하나에서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작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을 어느 정도 잡았을 경우에 튀어서 올라갔을 경우 적어도 요 구간이나 요 구간 위치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요 구간 위치에 가까이 가거나, 또는 481선 기준으로 한번 윗꼬리를 찔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하단을 잡고 요날 17일 날 하단 구간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자, 어제자에 하단 한번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기준 안에서는 시가가 플러스가 나왔어야 돼요. 시가가 플러스가 나와서 주가를 한번 띄우고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가가 플러스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음봉 구간으로 더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하단이 많이 빠지는구나, 하단이 많이 빠지면은 자칫하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자칫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요런 구간이었는데, 이게 자칫하면요 하단이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생각보다 하단 폭이 깊어져서 예상치 못한 불규칙 휩소가 훨씬 더 길어지고 커질 수 있는 확률이나, 아니면은 61평을 언더로 크게 깨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따라서 모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몇 달 만에 손절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한 3% 정도 안에 손절을 했고요. 그래서 손절 기준가를 그래서 잡았죠. 손절 기준가를. 그래서 오늘 따라서 오늘 매매 내역이 어디 있죠? 매매 내역이 당일자 매매 내역이 이거죠. 그래서
전일자네요. 이거는 전일자. 당일자 매매 내역이 이겁니다. 그래서 모달 한 3% 정도 매도했고요. 뭐 PCL 여기 다 나와 있네요. PCL, 영풍재지, 테라진 이텍스 12.87% 나왔네요. 합산일 거예요. 아마도요, 이게요. 독십자셀 그리고 홈캐스트 보다 요 기준가 안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기분들은 이제 저랑 가시면서 이렇게 매매 기준가 또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언제 사는지, 왜 사는지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추후적으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샀었던 거는 쿠홈시스 보유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요. 자, 톱텍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매했었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요쯤에 매매했고요. 요쯤부터 자 이때 자 공포의 사자 공포 구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의 사자 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했고요. 현재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뭐 SK텔레콤이 지금 탭텍 인수를 뭐 인수의 도장을 찍지 않아서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뭐 폭락을 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회사가 상당히 좋아요. 회사가 상당히 좋고요. 지금 3기분들은 뭐 1, 2기분들은 대충 아실 수도 있고요. 뭐 1기분들 모르시겠구나. 2기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근데 3기분들 아직 모르실 텐데 다음 방송 진행하면서 오늘 뭐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 진행하면서 정확한 기준과 내역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TL 가지고 있고요. 저희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쭉 볼게요. 여기 진행 중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 종목이고요. 지금 CTL 얼마부터 매수했냐면요. 매수가 기준으로 자 이렇게 매수가 기준으로요. CTL 3,490원에 매수했죠. 참고적으로 뭐 다른 분들 또 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종목방 따로 있어요. 종목방이 따로 있어서 리딩방도 따로 있고요. 왜냐면은 그 확인하실 때 리딩이랑 섞이니까 특히나 뭐 일하시다가 매매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부도 좋고 뭐도 좋지만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방 따로 운용을 하고 요 기준 안에서 사고 팔고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자, 3,520원 기준에서 저희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이렇게 구간 안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는 구간 기준이고 보시다시피 단기평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하단에서 장기평까지 물리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이 하단으로 빠지더라도 상당히 저항대가 강한 위치예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크게 실패할 확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튀고 내려오고 지지받다가 다시 튀고 내려오고 지지받다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냐면은 요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 저희가 수익률 기준으로 한 54%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상 한번 먹고 그 위에 더 높은 자리 한번 보여줘봐. 요 기준까지 한번 보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운영하시면서 제가 진행 사항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L에 저희 매매했었죠. 매매 언제 했나면은 아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죠. 그리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면 다시 살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자, 신고가 기준 안에서 더 높은 구간 자리, 높은 구간 위치 신고가 기준 한번 만들어 봐. 이게 나올 거다. 따라서 이 구간의 위치를 돌파하게 되는 방향성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요쯤부터 시가선부터 매매를 했거든요. 시가선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 사실 조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뭐 블록체인 뭐해서 뭐 강하고 이렇긴 한데요.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 계시니까 대형 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월요일 날 이게
이렇게 단일가 기준으로도 양봉을 솟아서 끝나거나 아니면 윗구간 한번 훑어주고 끝나지 않고 오늘이랑 똑같이 자 이렇게 음봉으로 플랫하게 가버리면은 확률상으로는 하단을 한번 이 거래가 지금 그러니까 열기라고 써있죠. 단기 과열 장치입니다. 지금 30분마다 거래가 되고요. 단기 과열 장치 안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물량을 쥐고 있으면서도 물량을 못 내놔요. 반대로 세력들이 개인의 물량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자 본전을 찾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한번 쭉 빼는 위치 안에서 공포를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세력이 잘못하면 공포를 주는 기준 안에서 손실폭이 커질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일 만약에 종가나 구간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플랫하게, 즉 3위평이 눕는 자리, 5위평도 눕는 자리죠. 그러면 5위평과 3위평도 뭐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요.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추가해서 해볼게요. 요런 자리가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해지는 위치예요. 다음날 이게 음봉이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보고 계시다가 내일 종가선 가까이 왔는데 갈 기미도 안 보이고 계속 흔들기만 하고 이 위치 안에서 머문다 싶으면은 매도 기준가를 나눠야 돼요. 매도 기준가를 나눠야 되고요. 하방에 한번 쭉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은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 일봉에선 이 구간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쿠쿠홈시스 오늘 저희 얼마 매수했죠? 쿠쿠홈시스 아무튼 요 지금 가격 17만 3천 원 매수했습니다. 17만 3천 원 17만 3천 원대 17만 맞죠? 17만 3천원대 매수했고요. 구간 돌파하다가 마지막 종가 기준 안에서 조금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왜 쿠쿠홈시스를 매수했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떻죠? 전기차, 바이오, 다시 지금까지요. 여태까지 바이오,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 현재까지죠. 순환매 기준 안에서는 지금 있는 위치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중국이나 IT나 또는 중국 IT 아니면은 컨텐츠 요런 쪽으로 저는 다음 섹터의 순환매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근거는 최근에 바이오주들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질 때 이런 그 작은 중국 종목들, IT 종목들, 기술력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숫자 나온 종목들이 일단 터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방송 때도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게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죠. 제가 어제 엊그제 말씀드렸나요? 요쯤부터 말씀드렸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그냥 사시고 기다리세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걸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순환매 기준 안에서의 종목들이 돌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갑자기 쿠첸이 크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PN 풍년이 올라왔죠. PN 풍년을 사실은 좀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PN 풍년을 접근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PN 풍년 PM 풍년 보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좀 나빠가지고 보고 있다. 바이오는 줄이고요. 순환매매에 맞는 장을 골라서 중국주 쪽 보고 있다고 했고 PM 풍년을 좀 보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못 봤고요. 그래서 PM 풍년 대신에 봤었던 게 쿠쿠홈시스 즉 쿠쿠전자가
홀딩스로 분사되면서 사업회사가 홈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하락을 한 부분도 있었고 또 쿠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 위치에서는 구간 돌파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여기 있는 하락 구간 대비해서 상승 구간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상승 구간 대비해서 재상승 구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매수에 참여를 했고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저희가 지금 그 바이오주들 아직 남은 게 몇 종목 있어요. 앱클론, 크리스탈 가지고 있는데요. 자, 크리스탈은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고요. 제가 요때부터도 진행했어요.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 기준 안에서 전일자에 있었던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가 가는 방향성은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1단, 2단, 3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여기서 했고요. 제가 리딩한 거 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리딩한 거 크리스탈. 자, 크리스탈 보여드렸죠. 자, 크리스탈 매수 구간에서 28,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28,600원에 매수를 했죠. 자, 요 기준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다음날 한 8% 정도 구간 돌파하면서 신고가 기준을, 그러니까 단기 52주 평균 신고가 기준을 만들어냈는데, 자, 오늘 시장이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분봉상 한번 볼게요. 분봉상 보시면요, 자, 횡보하고 위에서 아래 구간까지 조금 덜 내려왔어요. 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 2차를 사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내일의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대응 방향은 이 구간이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하단 안에서는 한 번 더 사볼 생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애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매수 구간 일단 2분의 1차만 사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꺾이면은 하단이 한 번 더 요렇게 요 구간 25,100원까지도 한번 꺾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차만 샀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나머지 2분의 1차를 사서 구간 스윙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여기는 고가 구간을 넘어가야지만 되는 차트 구간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가 몇 달 동안 보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증명해 내고 있죠. 그리고 앱클론 보고 있습니다. 앱클론 지금 저희가 언제 매수했냐면요. 앱클론 자, 앱클론을 79,200원에 매수를 했죠. 저희가 그 전에 앱클론도 매매를 했어요. 그 전에 자, 앱클론의 매수 구간 말고 매도 구간이 있었는데 앱클론 아무튼 매매를 아마 뭐 요쯤에서 해서 아마 요쯤에 팔았을 거예요. 그쵸? 맞죠? 앱클론을 뭐 여기 매매 기록도 있을 텐데 뭐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플랫하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하고 지켰었던 이유는 자, 이렇게 하단부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하단부를 잘 지켜줌에도 동시에 이렇게 단기평들이 아래로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지금 10평도 깔려 있고요. 20평도 깔려 있고 60평도 깔려 있어요. 만약에 하단을 재차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단이 상당히 짧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고가 구간을 시장과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중소형주를 오늘 관심주로 뽑아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자, 파나진 저희가 파나진 매수해가지고 파나진 언제 매수했냐면은 파나진 요쯤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 텀이 물렸어요. 한 텀이 물렸어요. 근데 저희가 뭐 지금 리딩 진행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물려서요. 구간에 한 4% 정도 스윙이 나다가 물려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구간이 하단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요쯤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구간이 못 내려오고 올라가는 바람에 매수를 못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재차 하단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사던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클론이랑 좀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고가 구간에서 단기평이 꼬여 있지만 기간이 좀 지나면은 모여져 있는 상황에서 단기평을 모아서 한 번 더 상승 N자 형태로 갈 수 있는 구간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가권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상당히 고가권에서 노력을 한 차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기준 안에서도 자 전체 기준 안에서도 이렇게 전체 기준 안에서도 그동안의 차트가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한 번도 시세를 뽑지 못했거든요. 요번에 처음으로 시세를 뽑기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 고점 기준이나 신고가 기준까지는 올라와 주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한 번의 근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평 기준을 돌죠. 수평 기준을 도는데 올라 있는 구간만큼 더 가야 되는데요. 올라 있는 구간만큼은 더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한 번 더 보여줘봐, 이 기준 안에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구간 하단을 이렇게 잡고 다시 돌파하고 가는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IG 시스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IG 시스템 저희가 매수 기간 포인트 오늘 언제 샀죠? 언제 샀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샀습니다. 자, 당시에 제가 매매 리딩 기준들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당시에 IG 시스템 일단 하단을 더 많이 기다리다가 보시다시피 하단을 더 많이 기다리다가 다음 매수를 했죠. 하단을 더 많이 기다려 매수했죠. 매수했었던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일단 피봇 지지선 기준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요때의 상한가, 거래량 없는 상한가는 세력이 물량을 쥐고 있는 단서와 기준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가를 만들어주는 요 흐름들은 세력들이 물량을 팔지 못하고 방향성만 주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일자 구간의 상한가를 머리를 깨는 첫 번째 흐름 안에서는 매수를 해도 안전한 기준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머리를 깨면은 매수를 해보겠다. 근데 하단권을 잡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기준점 자체가 많이 멀죠. 헷갈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1차 기준가 안에 기준선을 피봇으로 본 거고요. 그 기준선에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방에 대한 신호가 나왔죠. 이렇게 하방에 대한 신호가 나와서 이 기준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처음 1차 매수가는 요때 매수를 했어요. 언제 매수를 했냐면요. 1차 매수 5,200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차 매수를 5,200원